안녕하세요. 서학기미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모여라 서학기미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바로 누홀딩스입니다. 흔히 남미의 카카오뱅크라고 불리지만 이제는 그 수식어를 넘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거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죠. 최근 발표된 가상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이 써내려가고 있는 눈부신 성장 스토리, 그리고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까지, 투자자라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금부터 10분 이상 꼼꼼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자, 누홀딩스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. 1억 2,700만 명. 와,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배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지금 누홀딩스의 고객이라는 뜻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죠?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. 핵심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60%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사실상 국민은행이 됐고요.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멕시코, 콜롬비아에서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고객 기반이 왜 중요하냐면요. 이게 바로 앞으로 예금, 대출을 넘어서 보험, 투자 같은 무한한 사업 확장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막강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낸 3분기 실적.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월가의 콧대 높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죠. 매출도 예상보다 1억 달러 이상 더 나왔고 주당 순이익, EPS 역시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습니다. 특히 누홀딩스 같은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실적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발표 직후에 누홀딩스의 주가는 오히려 3% 넘게 하락했어요. 최고의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던 거죠. 이 역설적인 상황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렇게 차갑게 만든 걸까요?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. 우선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누홀딩스에 열광하는지, 그 긍정적인 측면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케이스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숫자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.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성장의 속도와 질이 모두 놀라워요.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% 넘게 급증했습니다. 고객들이 맡긴 예금액도 34%나 늘었고요. 이 핵심 지표들이 전부 다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누홀딩스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내실, 즉 수익성까지 함께 초고속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. 13.4달러. 이 숫자는 ARPAC라고 해서요. 활성 고객 한 명에게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이것도 작년보다 10%나 증가했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것만큼이나 기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수익성에 정말 핵심적이거든요. 누홀딩스는 기존 고객들한테 신용카드, 대출, 보험 같은 더 다양한 상품을 성공적으로 교차 판매하면서 고객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 사실 누홀딩스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은 바로 이 효율성에서 나옵니다. 은행이 1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효율성 비율인데요. 누홀딩스는 이게 무려 28.3%입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들은 보통 지점 운영비다, 인건비다 해서 이 비율이 50%에서 60%에 달해요. 그런데 누홀딩스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. 이건 뭐 AI 기반의 자동화와 지점 없는 디지털 온리 모델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힘, 체급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누홀딩스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.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환호성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도 볼 줄 알아야겠죠. 지금부터는 주가를 끌어내린 바로 그 요인들, 그러니까 이 화려한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리스크, 베어 케이스의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, 바로 이겁니다. 성장의 두 얼굴이죠. 대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304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가 됐습니다.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.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90일 이상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의 비율, 즉 연체율이 6.8%까지 올라왔습니다.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리스크이기도 해요.
누홀딩스는 기존 은행들이 외면하던 금융 소외계층, 신용기록이 부족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성장해 왔으니까요. 진짜 문제는 이 연체율 상승 속도를 회사가 과연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,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9억 7,70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이게 뭐냐면 누홀딩스가 이번 3분기 단 한 분기 동안 앞으로 떼일 가능성이 있는 돈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겁니다. 앞서 보신 연체율 상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회사의 이익을 갉아먹는 현실적인 비용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. 특히 이 충당금 규모가 작년보다 26%나 늘었다는 점, 이게 바로 시장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. 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늘어나는 신용비용, 즉 떼이는 본 문제뿐만 아니라 멕시코 같은 거대한 신시장을 뚫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계속 쓰고 있고요. 여기에 브라질, 멕시코 같은 주요 시장의 고질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죠. 또 달러 대비 현지 통화 가치가 춤을 추는 것도 달러로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입니다. 물론 누홀딩스가 잘 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전통은행들과 다른 핀테크들의 거센 추격도 빼놓을 수 없고요. 자,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만만치 않은 여러 리스크라는 함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.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/EG 비율입니다.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,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. 보통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누홀딩스는 0.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건 어쩌면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여러 리스크들이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.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의 종합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. 아마 이들은 현재의 연체율 상승 같은 문제들을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리스크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장기적인 지배력과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. 결국 누홀딩스의 미래 가치는 이 3단계 전략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브라질을 넘어서 멕시코와 콜롬비아 시장까지 완벽하게 장악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것. 두 번째는 AI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대출 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 효율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은행 라이센스 취득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. 결국 누홀딩스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. 라틴 아메리카 1억 2,700만 명을 사로잡은 이 파괴적인 혁신과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에 베팅할 것인가? 아니면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대출 연체율이라는 명백한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? 정답은 없습니다. 각자의 투자 철학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죠.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모여라 사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